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서영원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우리 주파구가 1부, 2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공모주와 그다음에 배당주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 또 더 쉬운 용어에 대한 부분들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줄임이를 위한 용어 정리를 오늘 이 시간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완전 줄인인데 네. 지금 아예 주식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뉴스를 보니까 예전에도 그렇고 코스피 코스닥이라는 말이 되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나라 시장은 증권 시장은 상장 주식 중에 코스피와 코스닥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한국거래소에서 관리하는 메인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상장기업이라고 하는 건요, 한국거래소가 공인한 시장이고 그 시장 요건에 맞게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하는 거죠. 우리 그 당시에 공모주 배웠죠?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조건에 맞게 기업 공개를 하고 그것을 거래를 할 수 있고 감독하는 한국거래소가 있는 하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는 코리아 컴포짓 스톡 프라이스 인덱스예요. 약자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산출해가지고 만드는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대표의 지수는 코스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스닥에 대해서도 사실 개인 투자비 더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개인 투자 비중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을 한국식으로 영문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코스피만 존재를 했었는데 1996년도에 이제 닷컴 버블이 시작될 때죠. IMF 이전에 7월 1일 날 증권업회에서 개설을 해가지고 중소 벤처 기업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만든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장 요건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을 명확하게 구분을 한다라면 코스피는 지금은 대부분의 좀 대기업들, 대형주 위주로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벤처기업이라든가 조금 더 작은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주변 사람들은 네. 큰 수익 얻으려면 코스닥을 하라고 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려면 코스피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네. 둘이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대기업과 그저 중소기업의 차이인 건가요, 이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코스피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역사가 깊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장 기업들보다는 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장성이 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들 수 있겠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코스피의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을 한 우리가 모습을 최근 코로나 때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굴뚝산업, 그 다음에 우리가 기반시설산업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적 요건이 덜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당장 벌지 못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일명 잭팟이라고 하죠. 뭐 하나의 상품을 제대로 개발했다라든가 아니면 뭐 의약품을 제대로 만들었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변동성이 코스피보다는 대체적으로 코스닥이 좀 변동폭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투자 매매 스타일이 코스닥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거를 똑딱 구분해서 코스피는 그러면은 무조건 안정적이고 우량 기업만 있고 코스닥은 무조건 벤처 기업만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지금은 좀 없다라고 좀 참고를 하시고 둘 다 적절하게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있으신데요. 사실 과거에는 증권사 지점에 방문을 해서 만들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증권사 지점에 방문을 해서 계좌 개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새는 사실 모바일 어플을 가지고도 증권사가 계좌 개설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앱스토어나 마켓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증권사를 치시고 주식 계좌 개설 이렇게 치시면 어플이 따로 있을 겁니다. 계좌 개설 전용 어플이. 그래서 그 계좌 개설 어플로 비대면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준비물은 당연히 신분증하고 그다음에 인증할 수 있는 휴대폰이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주식 계좌라는 것은 또 은행 계좌하고 연동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도 하나 있으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주식 계좌를 사실 어디서든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보통 본인이 선호하는 MTS나 HTS를 활용해서 주식계좌를 만드시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얼마나 나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가. 뭐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하나 더 주는데 가입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요새는 수수료도 무료 수수료인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수료가 붙어있는 주식계좌를 개설하시기보다는 보통 무료 수수료인 곳을 많이 개설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우리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공모주 청약할 때 제가 계좌 다 만들어 놓으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20일마다 한 번씩 증권사 계좌들 다 만들어 놓고 거기 수수료 무료인 것에서 주거래 계좌로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계좌 개설까지 저희한테 다 알려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처음에 보면 저도 깔아봤는데 네. HTS를 아직 계좌 만들기 전에 한번 깔아봐서 남들 거 하는 것도 봤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고 파는지 그거 조금 알려주세요. 그 매수 매도를 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나는 수익이 나서 팔려고 했는데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더 사져버렸다. 높은 가격에 이러시는 분들도 많고 나는 더 살려고 했는데 잘못 매도가 돼버려가지고 싸게 너무 팔아버렸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MTS든 HTS는 공통적으로 매수 창은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매도 창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정정 거래를 할 때는 초록색으로 많이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색깔로 일단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매수하는 방법과 매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수를 할 때는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정가, 뭐 시장가 또는 뭐 조건부 지정가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정가는 우리가 말 그대로 뭐 나는 삼성전자를 뭐 8만 원에 사고 싶어. 그러면 8만 원에 딱 입력을 하시고 원하는 수량을 입력하시면 8만 원의 가격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8만 원이 도달을 해야 거래가 이루어져야만이 내 주식이 사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을 딱 픽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가는요. 무조건 내가 당장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장가로 주문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체결되는 가격에 가장 빠르게 체결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가가 그렇고 또는 조건부 지정가는요. 이거를 약간 믹스를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8만 원의 조건부 지정가를 걸어놔요. 그런데 계속 거래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감 직전입니다. 그럼 마감 직전에 그냥 오늘 무조건 시장가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조건부 지정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수거래나 신용거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서 비중을 결정하시는 게 있거든요. 매수할 수 있는 개수를. 근데 최대가 있고 현금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갖고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담보를 걸어가지고 미수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 3배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주를 살 수 있는 현금이 있다. 그럼 30주를 사줍니다. 그러면은 30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데 미수거래는 이 거래일 뒤에 자동으로 매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잠깐 이틀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미수거래를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들고 있어요. 100만 원에 10% 수익이 나면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300만 원을 가지고 10%를 만들면 30만 원의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손실이 30%가 나버립니다.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가 매수된 상승 100만 원이 손실이 나버리니까 내 계좌에 돈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럼 나머지 증권사가 그 200만 원은 매도해서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명 깡통 찼다라고 하는 경우가 미수거래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린이 분들이 우리 시청하고 계시잖아요. 미수거래는 최대한 활용하지 말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용거래는 미수보다 좀 더 긴 기간을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도 내고 합니다. 근데 똑같이 미수와 마찬가지로 담보가 부족해지지 않아요? 손실이 나서? 그럼 자동으로 매도가 나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좌에 깡통 찰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기억하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그죠? 높은 위험이 있는 곳에 높은 수익도 있지만 이것이 그만큼 대가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저는 돈 빌려서 주식하지 말고 일단은 내 현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나중에 좀 더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당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좋지만 주식은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현금 매매를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네. 솔직히 주식하기 되게 무섭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결국은 대형주 삼성전자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할까요?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틀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주식이라는 게 칼로 못 자르듯이 딱 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삼성전자 하면 한국 하면 삼성전자 이렇게 우리가 결부지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룹사를 다 차지하면 한 40%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르면 1%가 오르면 우리나라 지수가 0.3%가 기본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와 나는 함께 투자하고 싶은 추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투자가 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삼성전자가 답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는 개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사업을 잘못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사업을 잘하고 있죠. 과거의 사례로 말씀드리면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게 돼요? 다시 잘라갈까요? 과거의 사례로 말씀드리면 이건희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삼성전자가 잘 나갔죠. 반도체를 가지고. 근데 이제 아들을 이제 회사 경영을 맡기기 위해서 부회장을 임명을 해가지고 사업을 또 진행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주가가 좀 휘청휘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사업도 많았고요. 그러면서 다시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경영 수업 다시 받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너무나 잘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습니다만 그만큼 삼성전자를 너무 어려우니까 삼성전자 답인가? 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하지만 삼성전자 역시 개별 종목이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삼성전자에만 투자하기보다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30%를 차지하니까 내 포트에 하나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은 뭐 충분히 추천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그 코스피 시장의 약 30% 정도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뭐 들어본 기업들 뭐 두산, 한화, LG 이런 애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다른 저희가 모르는 대형주 정의를 조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 우리가 뭐 경제 채널이나 신문 기사를 보면 대형주, 뭐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나눠요. 근데 그게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거는 대형주, 저거는 뭐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냥 편리하게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고 하면 기업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 사이즈가 큰 기업들은 대형주라고 하는 거고요. 기업 사이즈 자체가 작은 기업들은 소형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편리하게 구분을 해놓은 시장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코스피 200 지수라는 것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 200개, 상위 200개를 따로 추종하는 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코스피 200을 대형주라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대부분 우리 PD님이 얘기하신 그 기업들은 대부분 코스피 200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실 옛날에는 카카오는 코스닥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기업이 돼버려가지고 코스피를 이전 상장을 해서 상장이 되어 있고 뭐 셀트리온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우리가 모르는 기업도 상당히 많긴 해요. 코스피 200에.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재벌 기업들 또는
급성장한 성장주 기업들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고 그게 대형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NC소프트 주가를 봤거든요. NC소프트 주가가 한 70, 80만 원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 얘네도 무조건적으로 이 가격대면 대형주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 질문 잘 주셨어요. NC소프트가 80만 원이고 삼성전자가 얼마죠? 지금 7만 원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회사가 더 클까요? 눈으로 보기에는 NC소프트가 더 커 보이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게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100만 원이 넘어가는 한 주당 100만 원이 넘어가는 기업들을 황제주라고도 불리우긴 하는데 무조건 가격, 즉 주식의 가격이 높다고 해서 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큰 기업이거든요. 근데 시가총액과 주식 가격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시가총액을요 발행 주식수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발행 주식수가 많으면 분모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현재가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발행 주식수가 작으면요. 아무리 시가총액이 작더라도 발행 주식수가 너무 작으면 한 주당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과거에 삼성전자가 그런 경우가 있죠. 250만 원이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주를 살려면 250만 원이 있어야 되니까 소액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갖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뭘 했어요? 액면 분할을 해버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발행 주식수를 50배로 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모의 값을 확 늘려버리니까 한 주당 가격이 낮아지게 되죠. 그렇지만 시가총액의 변화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대형주고 큰 기업이지 현재가가 크다고 해서 절대 큰 기업은 아니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액면 분할로 50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액면 분할된 주식들은 다 그 각 주주들한테 다 가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한 주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가격이 그만큼 5만 원 내려갔잖아요. 250만 원짜리가요. 그러면 내 주식은 50주로 바뀌는 거죠. 왜냐면 그거 안 바뀌면 돈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 계산 잘 하셔야 돼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계산해서 액면 분할해서 주식수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과는 다르게 하나의 주제를 정하지 않고 우리 주린이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간다라면 여러분들 주린이에서 훨씬 더 성숙한 투자자로 변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또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서용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